여러분들 책은 우리 기본서는 170페이지. 그러니까 기본서 표 놓고 문제집 표 놓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 빨리 설명할 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오고 설명만 듣는 것 갖고는 안 돼. 책을 같이 보면서 해야 돼. 그래야 내게 되지.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저거 다 들었던 거예요. 맞아, 있었어. 막상 책 보면 모르겠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반드시 책을 같이 놓으면서 기본서하고 요약점을 같이 보십시오. 아셨죠? 자, 행정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뭐부터 정해놓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합니다. 그럼 뭐부터 정해야 돼?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걸 먼저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광역계획권은 첫째, 누가 지정하죠? 둘로 나누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을 정하는 것, 국토교통을 정하고 같은 돈에다 정하는 건 누가 정한다? 도지사 정한다. 시도사 하면 안 돼. 도지사. 따라서 지정권자는 두 명밖에 없다. 국장, 도지사. 그때 중앙행정위원회 장관들이죠.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나 또는 시도사나 또는 시장수가 누구한테 그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뭐 해달라고? 여기 좀 광역계획권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 또는 변경해 주세요. 지정 또는 변경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면은 딱 핵심의 첫 번째 건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 누가 지정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 같은 돈에서는 도지사가. 근데 이자들한테 지정해달라고 지정을 요청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누구 있다? 장관들, 중앙행정회장, 밑에 시도사, 시장수 등 이자들이 지정 또는 변경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어디다 지정하죠? 지정 대상이죠. 어디다 지정하죠? 원칙적으로는 인접한, 서로 붙어있다는 뜻이야. 인접한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위로해서 정한다.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을 단위로해서 정한다. 이 단위라는 게 무슨 말이야 뜻이죠? 단위란 전부란 뜻이야. 서울특별시 전부, 부천시 전부, 인천시 전부. 그걸 하나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는 게 단위라는 건 그 전부를 말한다. 근데 꼭 관할구역 전부를 지정할까? 아니요. 그 일부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일부란 어디를 말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 광역시에는 군, 그 다음에 군을 쪼개서 읍면, 이렇게 일부는 구, 광역시군, 읍면 요 네 군데를 일부로 해서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정 절차. 국장이 지정할 때는 뭐 치죠? 지정할 때 뭐 친다? 무슨 절차야? 두 단계 절차. 지정 절차 2단계 뭐 친다? 의심 절차로 친다. 의심 절차야. 그게 먼저 정해야 되고 이때 의견 청취는 누구 의견 듣는다? 국장은 자기 밑에 있는 시도사하고 더 밑에 시장운수. 국장은 시도사, 시장운수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의 심의로서 지정하고 문제는 도지사가 문제입니다. 도지사는 자기 밑에 있는 시장운수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의 심의로서 지정한다 하면 안 돼. 여기는 웃기가 원래는 그렇게 썼어야 돼. 원래는 도지사는 지 밑에 누가 있어? 시장운수밖에 없잖아. 그 밑에 있는 시장운수 의견 듣고 그럼 지가 지정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누구도 의견 듣는다? 감히 중앙행정회장, 그 다음에 시도사, 또 하나 시장운수. 이렇게 세 명이나 들어가. 그래서 중앙행정회장, 시도사, 시장운수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 심의로서 지정한다. 있죠? 요것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밑에 거 중앙행정회장, 시도사, 시장운수 의견 듣는 건 원래 국장이 더 맞는 거예요. 그 국장에다 그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근데 법을 만드는 새끼가 실수해가지고 국장에다 집어넣을 걸 어디다 집어넣어서 도지사에 집어넣고 그걸 바꿔버렸어요. 잘못해서 실수한 거야. 그런데 어쨌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사, 시장운수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 심의로서 지정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장, 시도사, 시장운수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 심의로서 지정한다. 아셨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보죠. 자, 문제.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1번 문제. 광역계획권이 어디 걸쳐 있대? 둘 이상의 시도의 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누가 정한다? 시도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지정은 누가 한다 했죠? 국장이 지가 직접 지정한다 그랬지 시도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야. 지정은 국장이 정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하나의 도 안에 있죠? 그때는 누가 지정하고? 그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했죠. 시도사 하면 안 돼.
누구래서? 도지사. 시도사 아니야. 도지사. 같은 돈 내니까 도지사만 지정하는 거죠. 세 번째, 중앙행정일의 장관. 누구한테? 국장한테 광역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틀렸죠. 또 세 번째 틀렸고, 네 번째,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기관에 포함시키려면 일부가 어디죠? 시, 군, 구 단위로 지정한다 그랬습니까? 아니야. 어디 그랬죠? 구. 광역시의 군. 광역시군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면. 이렇게 쪼개 요 단위로 지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5번 국토교통부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만이 아니라 뭐라면 변경, 지정 변경 똑같다 그랬어. 관계 밑에 시도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중앙 도시계획의 심의를 요청해야 된다. 이거죠? 국장은 요거야. 그럼 아까 도지사는 광역권을 변경하려면 뭐 쳐야 돼? 중앙행정의장, 시도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야. 항상 국장은 어떤 심의죠? 항상 똑같아. 국장은 불변의 진리야. 항상 중앙행정의장,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국장은 중앙도시심의. 그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또 구체적으로 어디죠? 시도의사 밑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야. 시장군수 구청장 속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여기 남양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있을까 없을까? 시장 군수구청장에 여기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다. 거기 있어. 그다음에 연천군 거기도 있습니다. 시, 군, 구 어디? 구 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또 있습니다. 거기도 있어.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다 합쳐서 한마디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부른다. 아셨죠?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그걸 다 합쳐서 부르는 거야. 그리고 국장 밑에는 항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첫 문제 전부터 났어서 국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OX 틀리죠. 국장은 항상 중앙이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만 그건 볼 것도 없이 틀린 문장이야. 아셨죠? 따라서 옳은 건 몇 번? 5번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자, 다시 수립권자에 관한 건 어떻게 정의하라 그랬죠? 누가 지냈을 때 국토교통부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누가 수립할까? 원칙 누구죠? 이제 국장이 지정했어. 여기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서 국장이 있어서 누가 수립한다? 수립권자 원칙. 시도의사가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된다.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한다. 예배? 아니 지정권자인 누가?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몇 가지? 두 가지.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또 하나 시도지사들이 수립한 건 국장한테 뭐 받으러 와야 돼? 승인 받으러 와야 돼. 그런데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 시도지사로부터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승인 신청이 없으면 열받은 누가?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정권자인 누구하고? 국장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누구하고? 시도지사가 뭔다? 공도로 수립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첫째,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같이 하자고 아니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도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딱딱딱 잘라야 돼. 원칙,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된다. 예외,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또 예외, 국장과 도지사가 공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세 가지. 자, 두 번째, 여기가 어디죠? 같은 도내는 시군에다가 뭐 정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할까? 도의사가 지정해주면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한다? 시장 군수가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 아니 지정권자인 누가? 도의사가 지가 직접 수립해야 한다. 한 가지. 어떤 경우?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준 날부터 몇 년? 3년이 지날까지 원래 누구로부터? 시장 군수로부터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승인 신청이 없더라. 열받은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거기 예배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도 하나 있다 그랬죠. 하여야 한다 하나, 할 수 있다 하나 있어. 딱 하나. 뭐죠? 시장 군수가 모여서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하려고 모였는데 협의가 잘 돼 안 돼? 안 돼. 너 하겠니? 못 하겠는데? 너는 못 하겠는데? 결국 우리 못 하겠지? 협의한 결과 뭘 해서 못 한다고 결론이 나왔어. 누굴 찾아가자?
지정권자의 도의사를 찾아가자. 그래서 도의사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도의사님 당신이 수립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누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결론,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누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는 요 말. 근데 그 밑에 아니야. 원칙적인 지정권자인 도지사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가 뭔데?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대. 어떤 경우?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이때는 협의해서 요청하는 거야? 그냥 요청하는 경우야? 그냥 요청하는 거. 협의해서 요청하면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협의하여 요청하면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그냥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이게 안 떠오르면 안 돼요.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바로 연결돼야 돼.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땡. 그런데 또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는 협의해서 요청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것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틀리지 마세요. 요거 헷갈리기 쉬운데요. 자, 거기까지가 정리. 됐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공동으로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립권자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셨죠? 근데 하나 더 본다면 그때 국장이 지정하면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죠? 도의사가 지정하면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우짤래 거기까지 들어가죠. 협의가 안 된대. 그때 어떻게 되겠어? 지금 협의가 안 된대. 그러면 시도사끼리 협의가 안 되면 누구한테? 국장한테 뭐하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우리끼리 안 되니까 지금 조정해 주세요. 시장 군수끼리 협의가 안 되면 도의사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조정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근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 들어왔을 때는 뭔다? 일정일 동안 협의를 권고하고 그 권고한 기간 내도 안 되면 그때는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거기까지 가죠.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 그때 협의 요청이 들어왔잖아. 누구한테? 국장한테. 시도사끼리 안 돼서. 그러면 그때 국장이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될까 안 거칠까? 그때 요청이 들었을 때 그 조정해 줄 때. 국장은 중앙도시 심의 거칠까 안 거칠까? 잘 생각해봐. 시장 군수끼리 협의하다 보니까 잘 안 됐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올라가자. 지정권자 국장한테 가자. 국장님 우리끼리 안 되니까 이것 좀 조정해 주세요. 조정제 들어왔어. 조정해 주잖아. 그때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칠까? 국장은 안 거칠까? 거쳐요? 어디 있어? 171페이지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 시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죠? 거쳐야 돼. 언제나 썼어? 26개 때 시험 문제야. 내가 자꾸 왜 26개 때 걸 신경 쓰죠? 어? 뭐라고? 내가 설명했는데 작년 시험 문제 중에서 26개 때 아주 정말 30년에 한 번 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걸 언제 냈어? 작년에 문제 났는데 그 작년 문제 언제다? 25회 때, 6회 때, 25회 때 그때 났던 문제들이 몇 문제가 거기 들어있었어. 그래서 출제원이 복고풍이 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복고풍이 뭐죠? 출제원이 바뀌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옛날 출제원이 다시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작년에 시험 문제를 했던 그래서 이 냄새가 나거든.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25대, 26개 때 시험 문제 난 것도 26개도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자, 그래서 첫 번째 광역도시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동그라미 치고. 첫째, 광역계획권이 어디 거쳐 있어? 둘 이상의 시도의 관역에 거치면 누가 수립하죠?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지정권자, 국장이, 수립권자, 시도사가. 이런 거 잊지 말고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자, 그때는 누가 한다? 국장이 수립합니까? 아니야.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사로부터 광역도시는 승인 신청 없다. 그럼 이 말을 봐봐. 여기는 2번에서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했다는 소리입니까? 2번 문장에서 여기서 누가 지정했다는 소리야? 도의사가 지정한 거야? 국장이 지정한 거야? 왜 국장이야? 이거 광역권을 지정한 날부터 했잖아. 누가 지정했다는 게 앞에 주어지지 않았어. 그럼 이거 틀린 문장이야? 문제를 보면서
뭘 보여야 돼? 이거야.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시청 없다 그랬잖아. 그럼 승인시청 시도사가 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야? 국장한테. 그러니까 누가 지정한 거야? 국정이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걸 주어지지 않았어도 당연히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부터 하는 게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왜냐면 뒤에 걸 보면서 유추 해석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죠? 우리 2년, 3년 했어. 3년 했잖아요. 이거 틀렸죠? 3년이 지날 때까지 누구로부터? 관할 시도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누가? 열받은 국장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광역계획을 국장이 지정했다는 걸 전제를 해놓은 게 바로 이 문장 속에서 아, 국장이 졌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는 맞는데 이 숫자가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세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역에 속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하죠?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한다. 시장 군수들이 공도로 수립합니다. 4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뭐가 없어?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열받은 누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여기다 도지사 수립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 도지사란 말이 제가 문제 만들 때는 이게 안 들어있었거든. 그래서 빼고 만들었었어. 그래야 여기서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그냥 저 친절하게 앞에다 도지사가 지정해놓고 3년이 지날까지도 시장으로서 승인증이 없다. 그때는 그 지정한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야 되죠. 5번,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뭘 요청한 거야? 항상 하나밖에 없었죠. 아까 시도 요청하는 거 같이 하자고 공동으로 수립하라고 요청했었죠. 그러면 국장이 관할 시도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로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건 5번만 정답. 다음 문제. 자, 3번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여기 나왔네. 시장군수가 수립하는데 협의를 거쳐서 요청했으면 무슨 협의한 거죠? 못하겠다고. 요청은 네가 해달라고. 당신이 하세요. 요청했죠? 그러면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래야 되지. 도지사 시장에서 공동으로 수립한다면 틀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지정하는 자가 수립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야. 국토교통은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과정은 국장, 자기가 직접 수립하는 거지 지정한 자가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국장한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이건 맞는 문장이죠. 그럼 4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문장 다시 한번 나온 거야.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죠? 중앙행정의 장 맞을 것 같아. 그죠? 맞아 틀려? 틀려요. 여기는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근데 누가 한다 그랬죠? 관계 중앙행정의 장, 시도사, 시장군수 의견 듣는 게 누구죠? 이거 중앙행정에 들어가면 도지사였었어. 아까 도지사가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국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도지사야. 특히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어? 이거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장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아 틀려? 볼 것도 없어. 여기는 확실하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장도 들어가면 안 돼. 그럼 결국 어떻게 써야 돼? 국장이 광역권을 지정하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뭘 바꾸면 돼? 국장을 바꾸면 돼. 이걸 뭐라고 해? 이걸 도지사로 바꾸면 뒤에는 다 맞아.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려면 여러분 중앙행정회장,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도지사로 바꾸려면 이 국장도시로 바꾸면 뒤는 다 맞는 거 아셨죠? 그래서 국장으로 살려서 뒤 쓸 것이냐, 국장을 바꾸고 아예 도지사로 쓸 거냐에 따라서 앞뒤 내용을 서로 맞게끔 고쳐버리면 됩니다. 자, 5번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 없다?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5번 내용. 요새는 저런 게 시험 문제 나거든. 여러분들 자꾸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랬죠? 자, 5번 난이도는 뭐죠? 5번은 무슨 뜻이야 이거? 원래 도지사가
시장은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있었죠. 누가 지정했을 때?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한 거야? 도지사가 지가 지정해놓고 누구랑 누구랑 같이 하는데 그 시장은수와 공동으로 도지사 수립하는 경우 있었잖아. 또 하나 있었죠. 요거 시장은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누가 수립하죠? 도지사가. 이것도 누가 지정한 거야? 광역권. 도지사가 지정하잖아. 그럼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에서는 누가 최고 대빵이다? 도지사가 최고 대빵이야. 거기서 끝이야. 위에 있는 국장한테 올라가는 거 없어. 시 도지사들이 수립할 때 국장이 지정해주고 시도지사 수립할 때만 국장하고 관계가 되지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 안에서는 도지사 선에서 끝나는 거지 국장한테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둘 다 도지사가 시장수와 공동으로 수립한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이 경우에는 뭘 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지 않는다. 이거 우리 책 어디에 있어요? 책에 있어 없어? 이 내용이 책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몇 페이지에 있을까? 172페이지 어디? 승인 밑에 그죠? 승인의 1번 그리고 시험 문제 났었어 안 났었어? 몇 회? 27회 때 났었죠? 거기 있는 내용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났던 거야. 그래서 도지사가 관할 시장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지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해서 지가 수립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올라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누구 선에서 끝이다? 자기 선에서 끝이다. 지가 뭘 했으니까? 광역계획을 자기가 정했으니까 그때는 국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시험 문제 났던 거야.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그럼 정답이 뭐였었죠? 옳은 걸 고르랬나? 예, 옳은 거니까 몇 번? 3번만 정답. 나머지 다 틀리네요. 자, 다음 문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이건 이제 종합적인 내용이야. 첫째,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에 포함된다. OX. 오죠? 왜 O야?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면 일단은 잘 모르면 뭘 해서 맞는 문장. 근데 좀 이따 보면 그거 아닌 게 2개가 나올 거야. 나오다 보면 항상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몇 프로래서 80%라 그랬어. 100% 아니야.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잘 모르면 무슨 문장? 맞는 문장. 잘 모르잖아. 내가 그 수많은 계획이 들어있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외우느냐고. 못 외우죠? 그러니까 일단은 맞는 문장.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까? 예, 진짜 들어있어요. 저 4번째 들어있어. 경관에 관한 사항이 4번째 들어있는데 그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하여튼 들어있다.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뭐라고?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항상 그렇게 외우라 그래서 수립 기준, 지정 기준, 국토교통이 정한다. 그게 정답이야. 이건 시도지사가 정한다. 땡. 요게 틀렸네. 그래서 요 정답이고. 3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뭐뭐 고치죠? 우리 원래 절차. 기공지승 성공열. 기초조사, 공채개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승인, 송부, 공고, 열람. 기공지승 성공열. 그럼 그때 공채개체 해야 되죠? 그럼 공채를 왜 공채개체하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채회는 왜 개최한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자, 여기는 없는데 요 4번 공채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거 맞아요? 공채 개최, 광역권 단위로 개최한다. 맞아요? 책에 봐봐. 기본서에 공채 개최, 광역권. 다만 필요하면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개최할 수 있다. 언제 시험 문제야? 31회 때 예, 시험 문제 났던 지문입니다. 요거. 그다음 5번 시도사 시장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게 뭐죠?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야. 정확히 말하면 국장은 수립할 때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누구 의견 듣는다?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들으면 되고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의견 들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누구 의견을 듣는다? 시도의회와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요. 누가 수립할 때는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누구 의견을 듣는다? 시군의회의 의견만 듣지 시장 군수 의견은 안 들어. 왜? 지가 수립권자인데 뭐 지가 자기 의견을 들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자들의 뭐가 필요하다? 의견 청취라는 게 필요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걸 합쳐서 쓴 게 바로 5번 문장은 그걸 합쳐 쓴 거야. 일단 만든 문장.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무슨 계? 도시군 기분계로 넘어가자. 자, 도시군 기분계과 관련된 설명서 틀린 것. 자, 도시군 기분계 한 번 더 간단히 한번 쭉 정리해보자. 빠르게. 첫째, 도시군 기분계의 개념 정리. 도시군 기분계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관하게 돼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한 그 지역에 뭐가 이미 수립돼 있고 광역도시가 수립돼 있고 그 광역도시계는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뭐 된다? 부합해야 되고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게 앞에 의의에서 나오고. 자, 이제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 오직 관악의 장들만 수립한다. 세 번째, 어디다 수립하죠? 원칙은 자기 관악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자기 관악 중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두 군데가 있다.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악구역 전부에 이미 뭐가 수립되어 있고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의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무슨 계획으로 그냥 간다? 광역도시로 그냥 가도 된다. 그래서 광역도시를 대체하는 거야. 지구단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고 광역도시 그냥 가도 된다. 그렇게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있다. 근데 인접한 관악의 전부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접한 관악장과 미리 협의는 해야 된다. 미리 협의는 해야 된다. 자, 그게 수립 대상 지역. 세 번째, 수립 내용. 이러고 저런 것들이 쭉 들어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러이러 내에 포함된다. 일단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 근데 좀 이따 틀렸다는 걸 미리 얘기할게. 자, 잘 들어봐.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OX. 왜 X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어디 들어가?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OX. 그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맞아. 근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X. 왜? 기반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건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그렇게 설치할 건지 그 구체적인 건 아직은 안 들어갑니다. 그냥 포괄적인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그리고 구체적인 건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가려고. 아셨죠? 거기서만 조심하시면 된다. 나머지들은 별로 어려움 없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기준 국토부에서 한다. 여건변에 탄력적으로 들어가서도 포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립하라 하는 그 기준 구체적으로 누가 정한다? 그때는 국장이 정한다. 그랬었죠. 자, 수립하는 절차 뭐가 친다? 기공지 확승 송공열. 제일 중요한 거 기초조사에서 첫째, 기초조사에서는 뭐를 원래 포함시켜야 돼 있죠? 토지 적성 평가고 재취약성 분석. 거기 환경성 검토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조심해야 돼. 환경성 검토는 빠지고 토지 적성 평가고 재취약성 분석만 포함된단다.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과거 5년 내에 이미 뭘 했었어?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 분석을 거쳤다면 이번에 수립 위반할 때는 그거 포함하지 된다? 제외시킬 수 있다. 예,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공청회체는 똑같고 기공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하 지방의견 청취. 그다음에 확정 절차. 자, 누구는 확정 절차로 간다 그랬죠? 특광, 특시, 특도 4명은 확정 절차고 시장 군수는 승인 절차로 올라간다. 이렇게 바뀌죠? 그럼 특광, 특시, 특도가 확정하기 위해서는 뭐 친다? 협의, 심의. 항상 협심증이야. 협의, 심의. 그때 협의는 누구랑 협의하죠? 관계, 행정이라는 장하고 협의하는데 괄호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국장하고도 협의된다.
따라서 특광, 특시, 특도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갑니까? 국장과 협의하러 갑니까? 협의지 승인이라고 하면 틀린다는 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은 항상 지방도시에 시민으로 치면 됩니다. 반면에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올라간다고?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라. 그럼 도의사는 승인 절차 2단계 협심. 항상 승인 절차는 똑같아.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승인해 준 사실을 송부하고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시키면 된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뭐가 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게 있더라. 여기까지가 전부야. 자, 문제를 보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설명서 틀린 것. 자,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특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악에 수립해야 되지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시, 광역시도 있다. OX, X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시, 광역시는 없습니다. 뭐만 있다? 시하고 군만 있다 그랬지. 언제 특별시,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게 어디 있어? 반드시 수립해야 돼. 수립을 꼭 해야 되고, 어디만 하는다? 시들, 군, 저 쫄따구들 시군 중에서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구역이 두 군데 있다. 시군만 있어요. 조심하시고.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고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또는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이때는 광역도시에 그냥 가도 돼. 광역도시 내용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립하지 않고 그런 광역도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고. 세 번째,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광, 특시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와 뭐만 하면 되죠? 협의만 하면 되지. 그렇다고 공동으로 수립할 필요는 없다. 인접한 관할계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됐지. 따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한다? 아니요. 오직 자기 관할에 장만 수립하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5번 질문.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과거 몇 년? 5년 내에 이미 뭘 거쳐서 5년 내에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검사. 여기 환경성 검토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조심해야 돼. 환경성 검토라고 쓰면 틀려요.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을 실시하면 그걸 5년 내에 썼으면 이번에 위반할 때는 이거 포함해야 된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틀린 아까 뭘 고르라고 했어? 틀린 걸 고르랬나? 예, 그럼 1번만 틀렸네.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고 정답은 1번. 자,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거 나오면 뭐한다?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났어.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설치점 등 개량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났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모르지.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구체적인 게다 장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다. 장기 발전만 제시한다. 희망사항이죠? 머릿속에 일단 그것만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건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데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다. 주로 그런 게 들어간다. 따라서 첫째, 구체적인 건 들어가 있지 않다. 또 하나, 넓은 지역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넓은 거와 관련된 건 무슨 게? 광역도시계획. 넓은 거는 건 관도시계획. 그죠? 구체적인 거와 관련된 건 도시군 관리계획. 그죠? 구체적인 도시관리. 그럼 뜬구름 잡는 건 광역도시나 도시군 관계, 장기 발전 방향이지. 이런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어보는 거야. 그럼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구체적인 거야? 뜬구름 잡는 거야? 뜬구름 잡는 거죠. 그죠? 그럼 자기 지역 특성 뭔가 갈 것 같아. 토지의 의미 개발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토지 이용 개발 들어있어? 아니야. 이용 개발이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발하겠다 이런 거 없잖아. 이것도 뜬구름 잡는 거야.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거 뜬구름 잡는 사항. 광역설의 설치점 몇 개량? 뭐가 조금 마음에 걸렸죠? 이거 그죠? 캥기죠? 예, 캥긴다. 뭔가 어떻게 먹고서 꼭 고구마 먹고 체한 것 같아 지금 그런 기분 들어. 그죠? 경관에 관한 사항. 아까 도시군 광역도시에는 경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데서 안 된다고 했어. 토했죠? 어디도 많잖아요.
기본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광역도시도 경과해상, 도시군기도 경과해상 둘 다 양쪽에 다 들어가. 양쪽에. 그래서 아무리 봐도 비교해 볼 때는 요게 마음에 캥긴다. 그죠? 그래서 잘 모르면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찍을 때도요. 어떻게 찍느냐? 무대뿌리 찍는 게 아니야. 어떻게 찍어야 돼? 통밥 실력. 이때 통밥 실력은 뭘 바탕으로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성이 무엇인지 그 계획의 특성을 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지문들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럼 의외로 생각보다 정답이 빨리 볼 수 있어. 아셨죠? 모른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 이게 이러이러한 계획이니까 아마 이러지 않을까?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서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웬만하면 답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 몇 번이었어? 정답 몇 번? 4번. 리을. 리을이 몇 번이야? 4번이야? 예, 4번 정답. 자, 3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맞습니까?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라. 맞죠?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했을까? 여기는 틀렸죠. 틀린 걸 고려해서 옳은 걸 고려했어. 옳은 걸 고려해서. 2번.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X야? 뭐가 틀렸어? 아, 수도권에 속하고 여기가 틀렸죠? 속하지 않냐고라고 했어야 되죠? 근데 지난주에 모 학원에서 요 문제를 내봤거든? 그리고 거기는 채점하고 나서 그 틀렸다 맞았다 다 그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 2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다 돌려버리면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전체 평균이 다 나오고 이 문제 맞춘 사람 몇 문제, 이거 틀린 사람 몇 개, 인원수가 다 나와 거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해설할 때 그거 보면서 해설해 주거든. 시험을 보고 나서 그럼 모의고사식으로 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거 정답 2번이라고 옳은 거 정답을 한 사람이 5번 정답을 한 사람보다 더 많았어. 이게 2번이 정답을 한 사람이 더 많았어. 그래서 틀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이거 틀린 사람 손들어. 인원수 다 있으니까. 알 수 있어? 손 안 들어도 인원수 다 나와 여기. 그래서 물어봤지. 왜? 본인들 성적 다 나와 있으니까. 물어봤어. 왜 그랬죠? 6까지 읽고 정답이라서 나머지 읽지도 않았대. 여기 손 들어봐. 그렇게 문제 푸는 사람. 읽다가 정답이야. 밑에 안 읽는다. 그렇게 풀어? 안 돼. 그래서 왕창 틀린 거야. 속하고를 속하지 아니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헷갈락하고 그냥 넘어간 거야. 보이지 않고 이게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읽을 때요. 앞쪽 있잖아요. 이거 앞부분 읽을 때 사람마다 다 그래. 대부분이. 앞쪽을 읽을 때는요. 이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버릇이 있어. 참 신기해.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도 어디서 틀리죠? 맨 앞쪽에서 틀린 게 참말로 여기를 틀리게 놓으면 상당수가 거기에 걸려버려. 왜? 앞쪽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뒤쪽에서 틀렸다는 걸 찾고 앉아있거든. 사람 심리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 길들여져 있어. 그래서 앞쪽을 틀리게 되면 거의 그냥 박살나.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인구 10만 나오지, 시군 나오지, 수립하지 않잖아. 맞는 문장이야. 그럼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읽을 것도 없어. 정답이야. 만약에 5번까지 읽었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왜? 5번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된다. 오타나면 정비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이거는 다 해오고 있거든. 그럼 5번이라는 거 금방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읽고 봤더니 2번도 정답해놓고 5번도 정답 나왔네?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뭐가 잘못됐네? 가만 있어봐.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때부터는 뭐 해야 되죠? 잘라서 있는 거죠. 그렇게 잘라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 여기가 틀렸네. 다시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던 게. 아셨죠? 그래서 답이 5번도 정답이고 2번도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틀렸다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건데 그냥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 읽지도 않고 정답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게 문제돼.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될까? 읽을 수 있으면 전체를 다 읽어야 돼. 항상. 그래서 읽으면서 아 이거 맞았어, 틀렸어, 틀린 부분 틀렸어, 맞는 거 틀렸어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답이 2개가 나왔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그죠? 그러면 잘 읽고선 판단해서 정답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판단이 안 돼. 그때는 일단 보류 시켜버려. 문제에다가 뭐죠? 이거 표시하는 수밖에 없어. 문제에다 일단 표시해놓고 답 2개는 나왔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요거하고 요거야.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렇게 묶거나 2개야. 그러고 넘어가. 그럼 나중에 뭐 할 때 이제 마킹할 때 그때는 체중 결정해야 돼. 이것도 다 이것도 같아. 그죠? 그때는 체중 결정할 때 마킹할 때 그때 판단해서 마지막 찍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마지막 결정해서 찍더냐. 자, 하여튼 2번이나 찍었다고 쳐.
아니야, 2번 찍으면 안 되겠다. 5번 찍어야지. 정답이니까. 자, 5번 찍어놨어. 그죠? 그래 놓고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또 뭐죠?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거 뭐 같아? 이거 정답 같아. 고치는 순간 뭐 한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이 처음에 판단할 때 판단이 맞아.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어리끼리 할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이거 같다라고 찍었으면 갑자기 고치지 마세요. 다시 고치는 순간 뭐 한다? 그때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야. 감이라는 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이 감이라는 거. 이 감 있죠? 땡감 아니야. 네, 느낌이란 뜻이요. 이 감이 온다. 이 감 오는 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판단할 때 감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두 번 더 생각하게 하면 이제 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해. 사람이 처음에 본능적으로 땅 하고 떠오르는 이게 맞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생각하다 보면 이제 감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때는 이제 안 돼. 그리고 이상하게 처음에 이걸 답이라고 감으로 찍어놨는데 찍고 나면 이거는 이제 답이 아닌 것 같아. 또 이상한 기분이 들어. 왜 그런지 알아? 심찜해서 내 여자야 찍어놨어. 그럼 내 여자잖아. 그럼 이제 내 여자는 관리해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러다가 박살나는 거야. 아셨죠? 처음에 찍은 게 맞는 건데 그걸 다시 바꿔버리는 순간 뭐 한다? 작살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대부분이 그래. 이건 농담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그래. 답이라고 찍었다가 다시 생각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게 또 뭐가 아닌 것 같아. 찍어놓은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해. 그죠? 그래서 슬쩍 바꿔버려. 그때는 이미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다. 물론 내가 정말 판단을 잘못했어. 아차 실수했어. 맞아 이거였는데 내가 했어. 그럼 정확하게 바꿨으면 그걸 바꾸면 되지만 그게 아닌 한 처음에 찍어놓은 것이 거의 감이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감으로 찍었으면 넘어가고 아니면 두 개 남겨놓고 막판에 가서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고선 이거다 그때 가서 찍어라. 아셨죠? 그래야 돼. 근데 어떤 경우죠? 남겨도 이 표시도 안 해놓은 사람이 있어. 5개 지문인데 예를 들면 3개가 똑같아. 2번도 똑같고 4번도 똑같고 5번도 똑같아. 그러면 있게 돼 있으면 나중에 찍을 때는 셋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정답 몇 번인 줄 알아? 1번. 정답이래. 왜? 굴려 없는 거 그죠? 아무거나 굴려. 돌아버리는 겁니다. 1번은 분명히 지가 아는 거거든. 답 아니거든. 근데도 그냥 나중에 막 찍을 때 이렇게 셋 중에 골라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찍는 거야. 그냥 1번. 그죠? 모르면 1번이라고 그랬어. 모르면 3번이라고 그랬어. 그냥 3번 찍는 거야. 아무거나.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이미 몇 가지는 걸러놨으면 걸러놓은 나머지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찍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어. 진짜 병신 같은 짓이야. 그러니까 뭐는 해야 돼? 골라놓고 나중에 마지막 판단은 한번 찍었으면 바꾸지 말아라. 아셨죠? 근데 한 문제 가지고 5분씩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죠? 시험 떨어지는 거야. 그건 나중에 시간에 쫓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 마지막 판단. 지금 10문제가 남았는데 시간 몇 분 남았어? 5분 남았어. 그럼 5분 만에 10문제 풀어 못 풀어? 5분 만에 10문제 못 풀죠. 정식으로 푼다고 그죠? 30초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잖아.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읽다가 뭐가 나왔어? 답이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수도비야. 그때 써먹는 거야. 아셨죠? 문제 풀다 답이 나왔을 때 수도하는 건 언제 그래야 된다? 시간에 쫓길 때. 시간이 넉넉한데도 아직도 30분 남았는데도 뭐 하고 있어? 그냥 먼저 풀어. 그럼 1등으로 다 풀고 나면 그 사람은 10점 더 주죠? 아니야? 1등 풀었다고 10점 더 주지 않아?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지. 그렇다고 일찍 풀었다고 뭐 더 이상 주는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배정 잘 보면서 내가 시간의 배정 실패했을 때만 읽다가 답 나오면 수도 그래야 돼. 그렇게 풀어야지면 되지. 그때도 그냥 무죄부를 그 미련 곰탱이를 푸는 사람이 있어. 이미 답이 몇 번이 나왔어. 1번이 답이 나왔어. 시간 없어 뒤지겠는데. 근데 뭐 읽고 앉아있어? 2번, 3번, 4번, 5번 읽고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역시 1번이 답이야. 이렇게 하는 데서 그것도 미련 곰탱이라고 합니다. 근데 1번이 답이면 넘어가야 돼. 시간 없으니까 바로바로. 그러면서 그냥 수도 할 줄 아는 게 그건 시간 없을 때는 그러라. 자, 요령입니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어디서 수립하죠? 관악의 장들이 수립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 국장이 수립하죠? 맞죠? 아니야? 왜 아니야?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국장이 수립 안 해요? 왜 그래? 이유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ONLY 오직 누구만? 관악의 장만 수립한다 했을까? 국가계든 직분이든 관계없어. 국장이 하는 경우는 없어. 국장, 도지사, 구청장 절대 수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오직 관악의 장만 수립하기 때문에 국장 없다. 4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국장한테 승인 받습니까? 아니요. 누구만? 시장 군수만 도의사 승인 받고, 그죠? 도지사 승인 받고, 누구는
특광, 특시도 4명은 국장과 뭐단다? 협의를 거쳐라. 국장과 협의하라.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특광, 특시특도 4명은 국장과 협의하고 시장 구수만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렇게 정리해야 정확한 내용이 됩니다. 자, 5년만 더 사람도 그건 정답이죠. 그래서 옳은 건 5번만 정답. 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요거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가 달리 기초사와 공채를 생략할 수 있다? 아니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둘 다 뭐는 반드시 해야 돼? 기초사고 공채에는 생략할 수 없어요.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다만 도시군 기본에서 헷갈리는 건 기초조사할 때 아까 뭐만 써서 토지적성평가, 재치적성 있었죠? 그걸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 그렇다고 기초사 전체를 생략하는 게 아니야. 기초사는 하지만 토지적성평가, 재치적성은 5년 내 했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걸 안 한다 그랬지. 기초사 전체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초사하고 공채에서는 광역도시나 도시마다 둘 다 반드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했었어요? 지방의 의견 청취죠. 의견을 들으면 되지. 의견 청취지 동의까지 받는 거 아니다. 세 번째, 의견 요청을 받은 특광 특시도 시군의 의회는 여기 벌써 답이 나왔잖아. 의견 요청은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며칠 내 관악의 장들한테 의견을 제시한다.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의견 요청이 들어오면 의견 제시 며칠 내한다?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무슨 계획에서만? 세 가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 계획에서는 의견 요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 의견을 제시할 것?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해야 된다는 것. 이건 셋 다 계획에서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14일이나 이거는 30일이 되겠습니다. 또 4번 특광 특시특도는 4명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원래 관계행정회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는 게 맞는데 이때 관계행정회장과 협의에 누가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장이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 그 다음에 5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누구만 승인권자죠? 도지사만 기본계획 승인권자야. 그때는 뭐뭐 거친다? 협의심의 과정, 협심증.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행정위원회장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어? 5번은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었어. 무슨 증이죠? 협심증이지 심협증이라는 건 없어요. 무슨 협심증이라는 병원이 있어도 심협증은 없어. 그래서 협의가 먼저고 심의가 나중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부터 하고 밖에 나가서 협의부터 하고 들어와서 심의를 거친다 이 말이야. 먼저 안에서 심의하고 바깥에서 협의가 안 되면 하나만 하죠. 먼저 밖에 나가서 협의를 하고 돌아와서 심의를 거친다. 협의, 심의, 협심증이다. 아셨죠? 그래서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 아니다. 2문제 더 들어있나? 몇 개야? 2문제 남았죠? 보자. 요거. 도시군 수립 기준으로서 틀린 것. 이것도 처음 보는 문제죠. 근데 답 보지 말고 한번 풀어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틀린 것. 어떻게 풀어야 돼?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역에서 수립한 거다. 강장하겠다는 거다. 미래발전상이다. 미래계획이다. 그랬죠? 그러면 특광 특시도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에 제시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맞아 틀려? 아까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에 제시하는 종합계획. 그거야. 그대로 해고. 두 번째, 여건반에 뭐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립할 것. 왜? 장기계획이니까. 단기계획, 장기계획. 단기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장기계획은 포괄적으로 수립할 것. 이 말이야. 장기계획의 특성을 그대로 쓴 겁니다. 또 도시군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종전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계획은 연속성이 유지돼야 됩니까? 전혀 다르게 창조적으로 천지계획을 해야 됩니까? 이어져야지 계획이지 창조적으로 완전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 또 도시적 등에 위치한 개발 가능한 토지는 한꺼번에 몽땅한다.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한다. 그래야 이 환경에 문제가 안 돼.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하자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런데 5번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 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광역계획권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거 무슨 계획이야? 이거 5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같아? 무슨 계획 같아?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이야. 광역계획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게 무슨 계획이야? 그게 광역도시계획이잖아. 또 국토종합계획 같은 큰 계획과 연계될 거? 그게 넓은 계획이죠. 큰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아무리 봐도 5번이 무슨 냄새가 난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냄새가 펄펄 납니다. 여기서 냄새가 안 나면 코가 막힌 거야. 그 사람은 심각한 충농증 증세입니다. 냄새가 나야 돼. 딱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애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내가 일부러 이런 문제는 왜 내느냐. 풀어보고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문제가 아니잖아. 모르면 어떤 걸 바탕으로 한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을 유추해석하라는 얘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은 이것밖에 없어. 거기서 최대한 유추해석해봐. 그러면 생각보다 답이 쉽게 나와요. 아셨죠? 그렇게 답을 찾는 게 하나의 요령이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마지막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 1번 광역도시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특시, 특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 참 말들이 어려워. 그죠? 광역도시계획은 관악의 장들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원래 국장이 그죠? 지정하면 원래는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수립하거나 아니면 국장하고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럼 도지사가 지정하면 원래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죠?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수립하거나 아니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 관악의 장들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은 뭔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고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악의 장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있어 없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죠. 왜? 항상 누가 수립하죠? 오직 관악의 장들 맞아요.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 없어요. 이 인접한 관악을 포함시켜도 그자 의견만 들으면 되지 공동으로 수립하지 않는다고 아까 했잖아. 그건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려면 공고하고 일반인들에게 30일 이상 연료만 수립한다. 기공지승 송공열, 기공지 확승 송공열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것. 이때 열람기간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이건 둘 다 맞는 거.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시에는 협의와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까? 승인은 첫째,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지정하면 시도사가 수립한 거 국장한테 승인받죠? 그때 협의심의 항상 승인 절차는 뭐다? 협심증이야. 도시군 기본계획도 시장군수 수립한 거 도지사한테 승인받죠? 그때도 협의심이. 그러니까 항상 승인 절차는 똑같다. 협의 절차와 협심증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건 맞아요. 다 승인 절차는 다 이렇습니다. 4번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둘 이상의 관악에서 수립한다. 맞아요? 광역도시는 반드시 둘 이상의 관악이야. 자기 관악에서 혼자 수립한 계획은 없어. 항상 광역도시는 둘 이상의 관악에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 수립하는 거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드시 자기 관악에서만 수립해야 된다. 맞아 틀려? 아니죠? 인접한 관악에 전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틀린 거야. 요 밑에 게 두 번째 게 틀렸죠. 또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탄수화물도 있어 없어? 없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탄수화물도 있어 없어?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도 없고 기본계획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 결국 틀린 걸 그랬으니까 이 뒤에 부분 도시군은 반드시 자기 관에서 수립한다는 이 부분만 틀린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광역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끝. 이제 뭐 남았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